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 플러스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그 하락이 아직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 과거보다는 그 시비 부담은 당장은 좀 덜해졌다는 부분을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유상증자 결정이 또 연기가 됐죠. 네, 납입일이 연기가 되면서 돈이 들어와야 숨통이 트이는데 이게 또 연기가 돼 버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다른 요인에서 호재성 재료는 없겠는가? 네, 이 부분을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이번에 새롭게 매집주를 하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꼭 매매하시고 비중을 크게 실어서 대박 한번 내는 그런 매매를 좀 하세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지금 EN 플러스 아직까지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120억, 130억 두 개의 유상증자가 있죠. 근데 이거를 2월 22일 날 납입해서 7월 25일로 그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이제 130억짜리고요. 그죠? 네. 그리고 같은 날 2월 21일 날 동시에 2월 29일에서 9월 26일로 또 연기를 했어요. 요것이 이제 120억. 그러니까 합계를 하면 한 250억 정도 자금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납입이 이렇게 연기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3자가 돈을 넣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그 신주 발행가액을 좀 보시면 5,740원에 발행을 하는 거예요. 5,740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3,100원대인데 5,000원대에 배정을 하는 건데 이게 EN 플러스가 확실히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어야 5,000원대에서 얘네들이 그 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증자 발행가 밑쪽입니다. 물론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경우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제3자 입장에서 증자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주체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그래야 이 정도 가격선에서 얘네들이 증자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못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고 분석을 드린 대로 EN 플러스와 관련해서 보면 전환사채, 미상환 전환사채가 있는데 여기 요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거의 소진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남은 건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시비 물량이 많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증자 연기권 때문에 결국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현재 바닥을 좀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면요. 테슬라 주가를 좀 봐야 되죠.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는 이게 테슬라 주가 차트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여기서 목격을 하셨듯이 이제 바닥을 좀 만들고 있죠. 테슬라가. 네, 그죠? 테슬라가 바닥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있을 수 있고 주가가 그러니까 그냥 쉽사리 이제 속락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EN 플러스도 이렇게 좀 흔들리지만은 이런 정도의 최소한 박스권은 형성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은 있고 여기서 재료가 터져 나오기를 기다릴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여하튼 증자까지 연기돼 버리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 그리고 실적 발표까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아무래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3분기까지 단기 순손실 규모가
꽤 크잖아요. 그죠? 네. 자본 총계 대비해가지고 자본 총계가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자, 그거 대비해서 지금 뭐 손실 규모가 뭐 1000억 정도 수준은 최소한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안정한 재무 상태, 네, 이것이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금 같은 경우 가만히 보면 현재 현금성 자산 274억, 그죠? 뭐 요 정도입니다, 그냥. 네, 274억. 자,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자금도 좀 안 들어오고 좀 그러네요. 만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이 됐다고 한다면 자본 총계도 좀 올라갈 거고요. 네. 그럼으로써 좀 재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요거까지 지금 현재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2차 전지 섹터가 그래도 뭐 살아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할 때는 모종의 결심을 또 하셔야죠. 그죠? 대개 한 2,800원 선까지 이제 무너지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면은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물량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하지만 뭐 지금 뭐 그 가격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박스권 행보를 보이다가 개별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위로 상승할 것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죠? 아직 뭐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EN 플러스가. 하지만 일단 이런 정도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료나 수급이라는 게 갑자기 변동을 합니다. 만약 이런 변동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바로 구사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 뭐 매수든 매도든 간에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실시간 문자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 받아 보시려면은 문자를 EN 플러스라고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일이 터지면 그때 문자 보내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EN 플러스라고 문자를 주셔서 그런 상황에 일단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새롭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내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환원 의지 있죠. 매출가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